안녕하세요. 저는 그래도 좋은 시어머니와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원하게 한 방 먹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전 부유하진 않지만 엄마가 상가나 빌라 몇 개를 갖고 있어요. 재테크를 공부하셔서 이뤄낸 결과였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불과 6개월 전에 말이죠. 6개월 전 주말.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내가 못 지낼 일은 없지. 너 말하는 거 들어보면 마치 내가 못 살길 바란 것 같구나. 어, 어머니,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부차 인사드린 건데 혹시 기분 안 좋으세요? 내가 기분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 넌 항상 말하는 게 사람을 비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가 않구나. 나야 항상 일하느라 바쁘지. 가게 운영하는 게 쉬운 줄 알아. 어디 내 나이에 이렇게 사회활동하는 사람 봤니? 아우, 죄송해요, 어머니. 기분 나쁘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 요즘 가게는 괜찮으세요? 전에 진상 손님 때문에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드리는 용돈 받으시면서 편하게 지내시지. 어머님 건강 안 좋아지실까봐 걱정돼서 그러죠. 됐다. 나한테 뒷방 늙은이나 하라고 말하는 애는 생전 처음이구나. 내가 일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니? 아니에요,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별 의도는 없었어요. 제가 어머님 걱정돼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저희도 얼마나 걱정하는데요, 어머니. 걱정한다는 애가 그런 반응을 하는 거니? 됐다. 너랑 얘기하면 화가 나. 아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놈이 왜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나 몰라. 잠시 후. 여보, 어머님은 내가 싫은 걸까? 왜 이렇게 날 미워하시는지 모르겠어. 엄마가? 에이, 나한텐 너 좋다고 얼마나 칭찬하시는데 오해일 거야. 아니면 엄마한테 너 서운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줄까? 난 자기랑 엄마랑 잘 지냈으면 좋겠어. 아니야. 자기한테 일렀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기는 하지 말아줘. 에이,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리고 엄마가 날 워낙 이뻐하시잖아. 나도 어릴 때는 엄마가 날 안 좋아하나 했는데 애정 표현이 그래서 그래. 쌀쌀맞게 대해도 마음씨 고운 우리 자기가 이해해주라. 알았어. 어머님한텐 절대 얘기하지 말고. 나 괜히 미움받긴 싫어서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나도 자기가 이런 고민이 있단 거 엄마한테 얘기 안 할게. 며칠 후. 그렇게 넘어간 거야? 그게 애정 표현을 못해서 그런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머님이 오빠 몰래 나한테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당연히 전자 아니야?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왜 남편을 일찍 보낸 여자들이 아들한테 집착한다고 하잖아. 막 아들을 남편이나 애인으로 생각해서 며느리나 여자친구한테 집착하는 거. 혹시 너희 시어머니도 그런 거 아니야? 맞으면 어떡해? 설마 그러겠어? 무서운 말 하지 마. 그거 거의 정신병이나 다름없는 거잖아. 그거 아니고선 설명할 수 있는 거 있어? 그건 그렇긴 한데 나도 잘 모르겠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그리고 널 위해서 뭐가 맞는지도 말이야. 너 이렇게 살다간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잘 알고 있지? 내 정신이 피폐해질 거란 말이지. 야, 내가 딱 그런 시어머니 아래에서 지냈잖아. 그러다 결국 이혼했고. 이게 나만 나쁜 놈으로 만드시니까 만약 그런 기미가 보이면 절대 당하지 마. 이게 당해주니까 사람을 호구로 알더라고. 알겠지? 너 한 번 당하면 그땐 먹잇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지. 내가 그때 너한테 이혼하라고 얘기를 그렇게 했었지. 명심할게. 며칠 후. 자기야, 고생 많았지. 아버지 제사상 차리느라 고생 많았어. 괜찮아.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잘해주셨잖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 되시고 가셨으면 좋겠단 마음에서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진 며느리 복도 좋으셨는데 음주운전 사고로 허망히 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근데 그놈은 집행유예나 되고 왜 피해받은 사람들이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야 될까?
그니까 결국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영원히 그걸 잊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 어머님도 많이 허전하실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좀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 고마워. 자기처럼 좋은 아내를 만나게 돼서 다행이요. 엄마도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아니까 잘해주시는 거 아닐까? 엄마랑 자기랑 사이좋게 지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 나도 어머님이랑 친해질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자기야, 혹시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아버님이 음주운전 사고로 돌아가셨잖아. 그 전에는 어머님이 자기한테 저렇게 대한 적 있어? 어? 무슨 얘기라는 거야? 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더 우울해하긴 하지. 그래서 내가 자주 전화해 드렸더니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후로 자주 찾아왔던 건데 그게 익숙해져서 안 하면 안 좋아하시더라고. 아, 그게 좀 그렇게 보였으려나? 난 자식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혹시 예전에도 그러셨나 싶어서. 자기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 어머님이 오빠 좋아할 수밖에 없겠어. 이렇게 정이 많은 사람이니까 말이야. 그치? 이래봬도 내가 섬세한 남자잖아. 그래서 자기한테도 이렇게 잘하는 거고. 혹시 내가 도와줄 거 없을까? 혼자 상 차리는 거 힘들잖아. 아들! 어머, 아들! 남자는 부엌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에이,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아버지 제사상 차리는데 아들인 내가 돕고 싶어서 안으로 온 거야. 엄마, 내가 아버지 챙기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어머, 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니? 예진아, 네가 힘들겠지만 혼자 할 수 있지? 우리 아들도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도 일 시키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구나. 엄마, 유진이도 일하고 왔어. 나야 반차를 못 빼서 그렇지만 유진이는 오후에 일 빼고 장 보고 여기서 음식하는 거야. 똑같이 피곤할 텐데 남편이 내가 도와줘야지. 아들,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아들이 엄마 서운하게 만들 거니? 평소에 잘 못 오니까 얼굴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지 않니? 자기야, 나 괜찮아. 그니까 어머님이랑 대화하고 있어. 이제 거의 준비 끝나가니까 나 혼자 해도 괜찮아. 나중에 위치 잡아야 될 때 부를게. 그렇게 할래? 그럼 엄마랑 좀 있을 테니까 좀 이따가 부르는 거 잊지 마. 아들, 얼른 가자. 엄마가 오래 서 있으면 허리랑 무릎이 아파서 그래. 좀 만져줄 수 있지? 오랜만에 아들이 해주는 안마도 받고 싶은데 말이야. 알았어요. 해드릴 테니까 안방으로 가요. 잠시 후 제사 끝. 어머니, 그럼 저희 이만 가볼게요. 내일 출근이라서 그이랑 저랑 지금 들어가서 쉬어야 돼요. 음식은 다 정리해서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드시고 싶을 때 꺼내 드시면 돼요. 지금 간다고? 아들, 정말 가는 거니?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가면 어떡해? 아이, 우리도 내일 출근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목요일이라 빠지기도 힘들고요. 아들,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가는 건 어떠니? 그럼 피곤해서 그래요. 운전해서 가면 2시간은 걸리는데 그럼 여기서 5시엔 나가야 9시 출근 맞출 수 있잖아요. 오늘 입은 거 아침에 다시 입는 건 좀 그런걸요. 아가, 너 애 옷 좀 빨아서 다림질하고 자라. 그리고 운전은 네가 할 수 있잖니. 네? 어머니, 저 면허 없는걸요. 그때 안 따서 운전 자체를 못해요. 지금까지 그런 거 하나 안 하고 뭐 했니? 아유, 요즘은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게 운전면허를 하는데 그럼 아들이 힘들 땐 택시 타고 올 생각이었어? 내가 따지 말라고 했어. 내가 있는데 굳이 딸 필요 있어? 그리고 운전을 안 하면 면허가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나중에 다시 연수 받아야 되니까 차라리 아이 낳고 난 후에 따는 걸로 하자고 얘기했어. 아,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하자고 한 거야? 그럼 이해하지. 난 또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말했던 거야. 아유, 우리 아들이 마음씨도 참 곱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만 갈게. 다음에 와서 자고 갈게. 잠시 후. 피곤하다. 내일 출근하기 너무 싫어. 오늘 고생 많았어. 집에 가서 음식 정리는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씻고 자. 저기 자기야.
나 정말 서운했어. 어머님이 자기랑 날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잖아.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게 며느리랑 자식의 차이점이라는 걸까? 오늘 좀 심하신 것 같은데. 그냥 난 외로워서 그러시는 것 같았어. 원래 혼자 있다가 누가 오면 반갑잖아. 우리가 최근에 자주 못 가기도 했고 내가 바빠서 연락을 잘 못 드리기도 했거든. 그냥 외로워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나도 이해는 돼. 우리 엄마도 혼자 계시니까. 그럼 외부 활동을 더 하시거나 경로당 같은 곳에 가서 동네 어르신들이랑 놀면 되잖아. 그렇게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데 그 외로움을 오로지 오빠를 통해서 채우려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랑 오빠를 대하는 게 다른 게 아닐까? 에이, 그래도 사실 날 얼마나 남았다고 그래. 우리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양가 어른들한테 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기 맘씨도 따뜻하니까 충분히 이해해줄 수 있잖아. 아, 그치. 알았어. 나도 이해해보도록 할게. 4달 후.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강 실장이 무슨 짓을 했다고? 저번에 건물주 아주머니가 오셔서 보증금 높여달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강 실장님이 전달했고 새 계약서 사장님께 드리고 돈도 받았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보증금도 빼돌리고 그동안 사장님이 내라고 했던 월세도 안 내서 4개월치가 밀린 상태래요. 그거 내라고 왔던 거였대요. 그니까 강 실장님이 그동안 월세 1,000만 원이랑 보증금 1억 그대로 들고 가셨단 말이에요. 가게 당장 빼라고 하는데 어떡해요. 가게를 빼라고 한다고? 아니 강 실장이 그런 짓을 했는데 우리가 왜? 일단 세를 안 낸 것도 그렇고 가게 뺀다고 보증금을 돌려달라 나가라. 아니, 사장님이 다시 보증금이랑 월세 다 채워야 된대요. 그리고 회사 통장에 있는 돈도 다 갖고 가셔서 당장 낼 게 없어요. 거래처에 내야 되는 것만 해도 1,000돈인데 어떡해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하잖아. 내가 아주머니랑 다른 거래처 사장님 만나서 얘기해 볼 테니까 자기 손님들 좀 보고 있어봐. 힘들면 서비스 좀 넣어주고.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해 봐야지 어떡하겠어. 네, 그렇게 할게요. 사장님 얼른 다녀오셔야 돼요. 잠시 후. 아주머니,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요? 그쪽 직원이 회사 통장으로 보증금 넣어달라고 했고 난 그대로 있을 뿐이죠. 그리고 월세도 밀렸는데 보증금 삭감 없이 고스란히 내준 거면 다 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가게 유지하고 싶음 다시 보증금이랑 월세 다 넣으시든가요. 아, 그리고 가게 임대한 거 갖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투자금까지 받았다면서요. 나한테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닥달하는지 알아요? 자기 건물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뻔뻔한 행동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처음 듣는 얘긴데요? 그럼 나나 다른 사람이 거짓말한다고요? 여기 당신 도장이 뻔히 있는데? 아유, 그 투자금이 자그마치 얼만지 알아요. 3억이야. 내 가게 뜯어다가 나이트클럽 만들 거라고 했다면서? 사람이 참 뻔뻔해. 그리고 설사 당신이 안 빌렸다 해도 사람들한테 빌려간 건 갚아야지. 그럼 내가 갚을까? 직원이 그 짓을 한 거면 그런 직원 뽑은 당신도 문제가 있는 거야. 나라고 알고 뽑았겠어요? 아유, 아주머니 조금만 봐주세요. 구질구질하게 이럴 거야? 안 그래도 잘 됐네. 어떻게 나오나 보고 고소할 생각이었는데 반성의 기미가 없는 거 보니까 나도 맘 놓고 할 수 있겠어. 아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투자금이란 거 못 갖고 가게도 못 빼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왜 내가 내야 되나요? 그리고 당사자가 안 왔는데 그걸 해준 아주머니 문제죠. 당신 번호로 연락 왔어. 근데 내가 당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신분증까지 주는데. 일 바쁘다고 전화 안 되니까 그냥 해달라고 한 것도 당신이잖아. 어이구, 사람을 사기꾼으로 만드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경찰이고 검찰이고 바로 신고 넣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알겠어? 그날 밤. 아들, 이제 엄마 어떡해? 이제 어떻게 살아가니? 아휴. 엄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울상이야? 엄마 직원이라 내가 글쎄 보증금도 월세도 통장에 있던 돈도 다 갖고 도망갔어.
게다가 가게 가지고 투자금도 받았다고 하는 거 있지? 당장 갚으라고 하는데 어떡해? 뭐?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다는 거야? 이게 사기인지도 모르겠구나. 그래, 사기라고 할 수 있겠지. 당장 안 내놓으면 법원에 고소해버린대. 압류 들어간다는데 어떡하니? 엄마, 경찰에 신고는 했어? 일단 엄마가 안 했다고 해야지. 걔가 글쎄 엄마 휴대폰이랑 신분증 갖고 해서 증명도 못해. 경찰에 알아봤는데 어제 출국해서 찾을 수도 없다고 하잖니. 해외로 도망간 거야? 아, 엄마, 그거 얼마나 돼? 얼마를 갚아야 되는 건데? 투자금이 3억이고 보증금이 1억, 밀린 월세가 1,000만 원 해서 4억 1천. 아들, 엄마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이렇게 부탁할게. 엄마, 우리 형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고 몇백밖에 안 돼. 다 은행에 묶여있고 그마저도 나랑 유진이가 같이 모은 거라서 함부로 못 써. 넌 엄마보다 유진이가 더 소중하다 이거니? 엄마가 힘들어도 상관없어. 이러다간 사달이 나니까 너한테 부탁하는 거잖아. 아들,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어떻게 안 될까? 엄마,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넘었어. 어떻게 사옥이란 걸 만들어? 아들, 엄마 당장 못 구하면 안 돼. 고소당해서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른다니까. 엄마, 일단 나중에 얘기해. 유진이랑 얘기는 해볼게. 끊자마자. 여보, 방금 4억이란 말이 들리던데 무슨 일이야? 엄마 직원이 엄마를 사칭해서 돈도 빌리고 했나봐. 그래서 엄마한테 당장 안 갚으면 법적 조치가 들어간다 했나봐. 근데 금액이 커서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는데 자꾸 도와달라고 해서. 얼마나? 헉, 설마 그 금액이 4억이야? 그럼 어머님은 어떡해? 가게가 있을 거 아니야. 보증금도 들고 도망갔다고 하네. 근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설사 있는 거 빌려준다 해도 나 혼자 모은 게 아니라서 안 된다고 했어. 어머님은 어떡해? 가압류 들어가면 집도 잃으실 텐데. 우리가 모시고 살기엔 투룸이라 방도 없고. 혹시 괜찮으면 엄마한테 물어볼까? 엄마가 요즘 부동산 경매하시거든. 그래서 빌라 같은 거 사서 리모델링 한 후에 새 놓을 생각이랬거든. 엄마한테 잘 얘기해 볼게. 그래줄 수 있을까? 집이라도 해결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가장 큰 걱정이긴 했어. 어머니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내가 어떻게든 그 빚 갚을게. 일단 상황 진전되는 것부터 보자. 일단 투자금은 어떻게든 나눠서 갚는다고 해봐야지. 2주 후. 엄마, 나왔어. 혼자 집에 있느라 심심하진 않았어? 심심하기는. 요즘 여행 다니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 근데 갑자기 무슨 일로 왔어? 아직 된장 담으려면 날이 한참 남았는데? 엄마, 혹시 전에 샀다던 빌라 있지? 그거 살 사람 찾았어? 아직 못 찾았지. 급한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건 갑자기 왜 그러니? 사실 어머님 사정이 안 좋아졌어. 직원이 금전적으로 사기를 치고 사라지는 바람에 그걸 덤탱이 쓰셔서 집까지 압류되셨단 거 있지. 그래서 빚은 5천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당장 지내실 집이 없다고 하잖아. 그래도 어머님 혼자 지내시는데 아무 원룸을 얻어드릴 순 없어서. 그래도 엄마가 괜찮은 빌라 얻었으니까 혹시 그거 어머님이 지내시는데 써도 되나 싶어서. 뭐 급한 건 없으니까 그러셔도 돼. 하나 정도는 사돈이 사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렴. 엄마, 정말 고마워. 사실 안 된다고 할까봐 걱정했거든. 엄마는 어머님 안 좋아하니까. 너 같으면 좋겠니? 내 딸한테 그렇게 모질게 대하는 양반을? 근데 네가 그렇게 신경 쓰인다 하니까 어떡하겠어. 허락해줘야지. 엄마,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그 사람도 엄청 고마워할 거야. 내일 당장 어머님한테 집 소식 알려드리러 가야겠다. 그래도 좋은 빌라 얻게 돼서 다행이야. 사돈한테 안부 전해드려. 그런 큰일을 당해서 얼마나 놀라셨겠어. 그렇게 할게. 고마워, 엄마. 잠시 후. 오빠,
나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 엄마한테 부탁했는데 흔쾌히 알겠다고 하시더라. 진짜? 감사해서 어떡해. 그래도 엄선해서 고르셨다고 들었는데 그걸 쉽게 주셔도 괜찮은 거 맞아? 엄마가 지낼 곳 있다 하니까 마음이 놓여.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겠다. 사실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 뭐 그렇긴 하지. 일단 내 수익을 포기한다는 게 힘드니까. 엄마가 그 빌라 건물 매입하려 할 때도 엄청 공들인 거 생각하면 가장 좋은 집을 드린 거니까. 고마워, 신경 많이 써줘서. 여보, 어머니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그래서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러 갈 생각인데 그 전에 전화로 한번 말씀드리고 직접 가서 말씀드리는 게 맞겠지? 내가 전화 드릴게. 일단 장모님한테 감사하다 해야겠다. 끊자마자. 장모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그래, 신서방. 무슨 일로 전화를 이렇게 한 건가? 유진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장만해 주셨단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뭐 사람은 돕고 살아야지. 배우 때문에 전화했나? 나중에 사돈 모시고 집 구경 올 때 말하게. 그래도 식사 한 번은 대접하는 게 맞으니까 말이야. 안 그래도 이번에 그런 큰일을 겪어서 얼마나 놀라셨겠어. 네, 많이 놀라셨더라고요. 저번엔 우시면서 전화 오셔서 저도 심장이 덜컹했네요. 그래서 유진이도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거야. 살아생전 나한테 뭐 하나 해달라고 하지도 않던 애가 오늘 와서 그런 부탁을 하는 거 있지? 자네도 유진이한테 잘해. 애가 얼마나 자네를 생각하는지 아나? 이번에 내가 안 된다 했으면 자네가 실망할 거니까 조심스러워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유진이한테 잘할게요. 그리고 배려 감사합니다, 어머님. 됐네. 나도 뭐 유진이가 부탁해서 해준 거니까. 잠시 후. 엄마, 당분간 엄마가 지낼 수 있는 집 찾았어. 장모님께서 빌라를 사셨는데 거기 방 하나를 엄마한테 내준다고 하는 거 있지? 너 방금 뭐라고 했니? 빌라라고? 엄마 지금까지 살면서 아파트에서만 살았어. 근데 지금 빌라로 가라고 한 거야? 엄마 지금 그런 거 따질 꾼본이 아니잖아. 당장 집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 지내게? 우리한테 아파트 구해달라고 할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아니면 사돈한테 그 빌라 팔고 아파트 전세 좀 얻어달라고 해봐. 거긴 유산까지 있어서 넉넉하게 산다며. 그 정도는 해줘야지. 뭐라고? 엄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장모님은 매달 들어올 수 있는 수익까지 포기하고 엄마한테 주겠다고 한 건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 그럼 북적북적거리게 빌라에서 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샀단 거 보니까 구축 건물이나 산 거 같은데 엄마한테 그런 썩은 곳에서 살라는 거니? 차라리 그냥 네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 어차피 너희 둘 다 낮엔 일하느라 집에 없잖니. 내가 집안일 해주면 되지. 엄마, 장모님이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셨는데 왜 그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빌라로 구했잖아. 그리고 같이 살기엔 우리 집이 좁아서 그렇지. 너희 방 2개인 거 아는데 무슨 소리니? 2개니까 좁은 거지. 3개였으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 여튼 그 집에 들어가. 아들, 너 설마 걔가 나 버리라고 시켰니? 우리 아들은 엄마 말 거절 못하는 천사 같은 아인데 왜 이렇게 차가워진 거야? 엄마, 유진이가 거기서 왜 나와? 엄마가 이상한 욕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 기집애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지? 난 절대 거기 못 들어가. 아이, 엄마,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데? 난 모르겠어. 생각 있으면 말해. 잠시 후. 자기야,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미안해. 그동안 네 말 믿지 못해서. 오늘 엄마한테 장모님이 집 내주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장모님께 감사해서 인사드리고 엄마한테 전화 드렸던 건데 빌라라서 안 가신대. 그리고 자기랑 같이 못 살게 하라고 시켰냐더라. 널 그렇게 생각하실 줄은 몰랐어. 내가 지금 어머님이랑 오빠 사이를 가르는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런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엄마가 너 싫어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아니라고 부정했는데 시킨 거 아니라고 윽박지르시더라. 그때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
네 말 지금까지 믿지 못해서 미안해. 그동안 혼자 마음고생 많이 시켜서 미안하고. 내가 신경 많이 썼어야 됐는데 그러질 못했어. 괜찮아.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줄은 몰랐어. 그럼 어떻게 해? 어머님 어디서 생활하게 하려고? 그 빌라가 나쁜 곳은 아닌데.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잖아. 그 빌라 팔아서 아파트 전세 좀 구해달라 해서 무슨 소리냐, 생각 있으면 연락해라 하고 끊었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건지. 아, 당황스럽긴 하다. 엄마한테는 어떻게 얘기하지? 내가 전화해서 조곤조곤 말씀드릴까? 우리가 아파트 얻어드릴 만큼 형편도 안 되잖아. 내가 한번 해볼게. 오빠는 씻고 나와. 어머니, 저예요. 제가 방금 오빠한테 들었는데 저희 엄마가 사신 빌라에서 살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셨다면서요. 근데 저희가 아파트를 구해드릴 만큼 형편이 되지 않아서 거기서 지내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그때 구해드릴게요. 너지? 네가 내 아들한테 시켰지? 근데 어떡하니? 난 네가 이간질해도 아들이랑 멀어질 생각이 없어. 아들이랑 내 사이 질투해서 그러는 거 아니니?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강 실장이랑 네가 짜고 친 거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거 망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이 미웠으면 그렇게 집까지 알아봤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해보렴. 사돈이 살고 있는 곳 좋아 보이던데 사돈한테 빌라에서 살고 내가 그 집 들어간다고 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그 정도면 나도 노력 인정해 볼게. 네가 정말 날 미워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뭐라고요? 엄마한테 지금 살던 집에서 나가라고 하라고요? 어머니, 전 좋은 마음에서 도와드렸던 건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절 어떻게 생각하시든 말든 상관없는데 이건 선 넘은 행동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내 편의를 생각한다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럼 나 혼자 후진 빌라에서 살라는 거야? 후졌다뇨? 한 번도 가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근데 뭘 보고 지금 후졌다고 하세요? 엄마가 그래도 사돈인데 이상한 곳을 줬을 거다 그 말씀이세요? 그럼 아니니? 애초에 빌라를 준다는 거 자체가 이상하지. 네, 엄마한테 그렇게 전하고 어머님 집은 저희가 안 구하는 걸로 할게요. 그냥 세입자 구하라고 할 테니까 전화 오빠한테 집 얘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잠시 후. 오빠, 이거 들어봐. 나 이대로는 안 되겠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아, 엄마가 정말 이렇게 얘기할 줄은 몰랐다. 아니, 사람이 은혜라는 걸 알아야지 기껏 베풀어줬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나도 당황스럽네. 어머님이 이렇게 날 안 좋아할 줄은 몰랐어. 그래서 엄마한테 세입자 구하라고 하려고. 안 그래도 평소에 어머님이 나 막대하는 거 알고 안 좋아하셨어. 근데도 내가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주셨던 거야. 미안해, 내가 눈치가 없어서. 그 정도로 심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앞으로 어머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거 거절해줘. 난 좋은 마음으로 어머님 챙기는 거 못할 것 같아. 이런 대우를 받는데 왜 난 항상 베풀어야 되는 건데? 미안해. 앞으로는 나도 너한테 부탁하지 않을게. 이거 장모님께 내가 말씀드려도 될까? 물론 당신이 하는 게 좋긴 한데 내가 해야 더 진정성 있게 들릴 것 같아서 그래. 그럼 오빠가 해줘. 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오빠 혼자 먹어야겠다. 전화. 안녕하세요, 장모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지금 괜찮으실까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나? 혹시 이사 같은 것 때문이면 비어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와도 상관없네. 더 좋은 곳 장만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네. 아니요, 장모님. 사실 그거 거절하려고 연락드렸어요. 아까 유진이가 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모욕을 좀 줬어요. 장모님이랑 유진이는 좋은 마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건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유진이가 그런 대우를 받는데 제가 강제로 살라고 밀어붙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세입자를 구하시면 어떨까 해서 연락드렸어요. 그럼 사돈은 어떡하려고?
모욕을 당했다고 해도 시모를 밖에 홀로 두는 것도 아니지. 하지만 어머니가 하는 행동이 선을 넘어서 그렇습니다. 자기는 아파트 아니면 안 사니까 빌라 팔고 아파트를 사달라고 말하셨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사는 집이 좋아 보이니까 장모님이 빌라 가지고 자기가 아파트에 들어가겠다고 그런 말까지 들으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네요. 어머, 아,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갚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알았네. 안 그래도 들어오고 싶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오라고 하면 되겠어. 나도 신혼부부한테 거절한 게 미안했는데 잘 됐지. 사돈은 알아서 하라고 하게나. 3일 후. 무슨 일이세요? 저한테 전화할 게 남으셨어요? 아들, 엄마한테 당장 집을 나가라는데 갈 곳이 없네. 짐도 가압류돼서 옷 몇 개밖에 없는데 도와주면 안 될까? 갈 곳이 진짜 없어서 그래. 제가 무슨 수로 아파트를 구해드려요. 어머니가 아파트 아니면 안 간다면서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 사돈한테 내가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 안 될까? 그땐 그렇게 말하면 해주실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었어. 제가 정신이 나갔다고 그래요? 엄마가 알아서 해요. 아님 찜질방 가서 주무시든가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찜질방을 가라니. 당장 너희 집이라도 들여줄 수 있는 거잖아. 엄마가 유진이한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다 들었는데 지금 집에 들이라고요? 애 피말려 죽일 작정이세요? 전 절대 연락 안 들을 겁니다. 일하는 중이니까 끊으세요. 잠시 후. 저기 사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탁이라뇨? 설마 집 해달라는 건 아니겠죠? 제가 저번에 무례했어요. 그땐 그렇게 말하면 아파트를 해주실 것 같아서. 가지신 게 저보다 많으시잖아요. 그만큼 재력도 되시고요. 참나, 저한테 돈 맡겨두셨나 보네요. 왜 제가 이런 걸 사돈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도 가족인데 서로 돕고 살아야죠. 빌라면 구축이고 여러 사람들이 복작복작하게 살 텐데 제가 그런 곳은 못 살아서요. 어떻게 안 될까요? 지금 그런 거 가르쳐지 않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후진 곳이었음 사돈한테 살라고 말했을 것 같으세요? 저도 얼굴이란 게 있고 자식을 시집 보낸 사람인데 우리 딸 얼굴에 먹칠하라 그런 건가요? 아이 사돈, 그래도 빌라는 좀 그래서. 아니면 사돈이 사는 아파트에서 같이 사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전 그럴 생각 없네요. 이리도 무례한 사람을 제가 왜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전 선이 이 마음으로 이미 한번 배려했고 그걸 거절한 건 바로 사돈이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유, 집 가졌다고 유세를 그렇게 부리긴. 됐네요. 난 자식이 어디 없는 줄 아나. 그 후줄근한 건물 몇 채 갖고 유세 떨지 마세요. 언제 망할지 누가 알아요? 다음날 점심. 엄마, 여긴 무슨 일로 온 거야? 엄마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니? 어제 사돈이 나한테 전화 와선 돈 맡겨놓은 것처럼 굴더라. 아파트를 구해달라는데? 뭐?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어?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어야지 무슨 아파트야. 그리고 엄마가 준다고 했던 곳은 고급 빌라라 아파트보다 더 좋은 곳인데. 그런 얘기는 안 했지. 근데 네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 있지. 그래서 복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일단 엄마, 나랑 오빠랑 얘기해 볼게. 이거 그대로 있으면 당하기만 할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리고 엄마가 주려고 했던 그 집 사진 보내줘. 어머님이 그거 보면 기절하실걸? 아니, 당장 달려가서 비실 수도 있어. 그럴까? 보내라고 하니까 그러긴 할 텐데. 잠시 후. 아, 참. 정말 이렇게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사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저한테 좋은 곳을 주시려 했는데 제가 그 깊은 뜻을 몰랐네요. 지금 저한테 기회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할게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이미 세입자를 구해서요. 사돈께서 그리 완강하게 거절하시니 저도 공실로 두지 않고 새 세입자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렇게 좋은 집인 줄 모르고, 아니 빌라라고 하셔서 일반 골목에 있는 그런 곳인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다른 장소는 없을까요? 아니요. 제가 가진 건 다 세입자가 정해져서 지금 취소하긴 그렇네요. 그리고 사돈, 분수에 맞는 욕심을 부리셔야죠. 애들이나 제가 해달라면 다 해주는 복주머니로 보이세요? 아무리 사람이 만만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하시는 거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사돈. 예, 잘못하셨죠.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한 건 스스로 책임지셔야죠. 설마 애들한테 살려달라고 연락할 생각은 아니시죠? 그 정도로 철없는 행동은 안 하시리라 생각해요. 그럼 전 이제 다른 계약을 하러 가야 돼서 이만 일어날게요. 사돈, 제가 잘못했어요. 어떻게 안 될까요? 찜질방에서 지내니까 몸도 아프고 며칠씩 있으니 사람들 눈치도 보여서 그래요. 제가 사돈을 도와드려야 되는 이유는요? 없는 것 같은데. 저한테 그런 요구하지 마세요. 그럼 전 이제 일어날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날 저녁. 오늘 고생 많았지. 근데 무슨 일로 데리러 오라고 한 거야? 외근 나갔다가 바로 퇴근이라 가능하긴 했는데 이유가 있나 해서. 어머님이 엄마 찾아갔대. 그리고 죄송하다고 다시 기회 달라고 하셨나 봐. 근데 이미 세입자도 정해져서 안 된다니까 다른 곳이라도 구해달래. 엄마한테 집이라도 맡겨놨어. 엄마가 우리한테 그런 요구하지 말라고 하셨대. 오빠, 난 어머님이랑 인연을 이어갔다가 우리까지 사달이 날까봐 무서워. 왜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건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안 그래도 이번 일 겪으면서 엄마란 사람을 새로 보긴 했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래서 말인데 자기야. 이번 기회에 연을 끊을까 해. 그래도 보증금은 넣어주고 월세나 이런 건 알아서 하라고 하려고. 알아보니까 차로 1시간 거리에 반지하가 있더라. 보증금도 물어봤는데 반지하고 구축이라서 100이면 된다고 하더라. 아우, 그렇게 해도 괜찮아? 자기 어머님 많이 아꼈잖아. 근데 나 때문에 연을 끊는 거면 내가 미안해서 어떡해. 난 괜찮아. 난 나한테 잘해주는 엄마가 좋았던 건 맞는데 이런 식으로 예의 없이 다른 사람들한테 폐를 끼칠 줄은 몰랐어. 내가 아는 엄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오빠 결심이 두텁다면 나도 따를게. 나도 어머님 때문에 우리 엄마가 그런 일 겪는 거 원하지 않아. 오히려 오빠가 자기 의사 확실하게 밝혀줘서 고마웠어. 그럼 앞으로 연락 오면 해주지 말자. 내가 알아서 할게. 다음 날.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혼자인 건 싫었나 봐. 근데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니? 엄마가 살 집으로 가는 거라고 했잖아. 여기 열쇠. 그리고 내려는 드리는데 짐은 그거 하나뿐이니까 알아서 해. 아유, 바쁜 아드님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유진이 걘 시어머니가 이사를 한다는데 와서 돕지도 않고 말이야. 너 그런 애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니? 내가 사는 거야. 엄마가 뭐라고 할 거 아니잖아.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왜 그래? 나도 지금 엄마 때문에 과장님한테 혼나고 나온 거야. 아들, 엄마한테 왜 이렇게 매정해? 혹시 내가 말한 게 너무해서 그러니? 엄마 도착했어. 여기 내리면 돼. 여기야? 그럼 새 집 한번 볼까? 어? 아들. 여기가 정말 엄마가 살 곳이야? 엄마,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아파트를 구해줘. 그리고 도와주고 싶어도 엄마가 유진이랑 장모님한테 하는 행동 때문에 그럴 생각 없어.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한 적 있어? 유진이 걘 내가 힘들 때 옆에서 의지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행동해? 내 뒤에서 괴롭히고 시집살이 시키니까 기분 좋았어? 아, 됐어. 이제 엄마랑 연락할 것도 아닌데 여기에 왜 감정을 쏟아. 보증금은 넣어놨으니까 월세는 엄마가 알아서 해. 앞으로 어디서 연락 오든 간에 엄마 모르는 사람으로 할 거니까.
그리고 우리 이사 갈 거야. 이번에 아파트 팔고 새로 구했거든. 그니까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아들, 너 이렇게 엄마를 버리는 거야? 네 아빠가 죽고 난 후에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너만큼은 엄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님, 요양원으로 보내줄까? 그것도 싫잖아. 알았어, 지내. 그날 저녁. 잘 다녀왔어? 괜찮아? 괜찮아. 자기는 괜찮아? 연락 오거나 한 건? 전화번호 바꿨잖아. 그래서 연락 안 오더라. 아, 그치? 우리 다 바꿨지? 자기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명절 땐 우리 장모님 모시고 여행 다니자. 그동안 혼자 엄마 상대하느라 고생했잖아. 그럴까? 아, 근데 재산은 그대로 챙기자. 아버님은 우리한테 잘해주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남편은 차를 타고 떠났대요. 전 엄마의 도움을 받아 괜찮은 주택으로 이사했는데요. 남편도 이렇게 안 하면 찾아올 게 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이사한 후에 찾아온 적은 없어요. 전화는 몇 번 왔고 주민센터에서도 전화가 왔죠. 부양 부분 때문에 확인차 그이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쌓였던 게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앞으로 그런 사람 때문에 연락하지 마라. 아내 괴롭히는 사람이랑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잘라냈다고 해요. 정말 그 이후로는 부양하라는 연락이 안 온 거 있죠? 아마 지금쯤이면 엄청 후회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남편이 구한 집 사진을 봤는데 구축에 반지하, 보증금이 100만 원밖에 안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평생 좋은 곳에서 살던 어머님, 이번엔 혹독하게 사시겠죠? 이렇게 제 얘기는 끝내는데 가족이라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도와주지 마세요. 같이 망할 수도 있으니까요.